안녕하십니까, 성기호입니다. 온라인 모의고사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회차까지 진행되었죠. 예, 전부 8회차 분량으로 또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이제 10월 말입니다. 저번 주에는 현장 모의고사, 10월달 현장 모의고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열기가 후끈 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 4회차 온라인 모의고사 남았고요. 11월달 현장 모의고사, 12월달 현장 모의고사, 그리고는 내년 시험입니다. 자, 이런 멘트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도 계시죠? 네, 항상 이맘때 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요, 괜히 조급증이 일어납니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 중압감이 막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단순히 몇 개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답안 잘 못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장 모의고사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실제 답안 쓰는 것은요, 천지 차이죠. 네, 따라서 항상 쓰는 연습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 스스로 시간 할애하셔서 답안 꼭 작성하시고 학원에 보내셔라 라고 했는데 정말 잘 실천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11월과 12월 2달 남았습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제가 늘 기본 강의, 사례 강의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상반기를 잘 보내야 하반기가 조금 편해진다라고요. 항상 돌아보면요, 지난 상반기가 후회스럽죠.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예, 근무하시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소사 챙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그래도 네, 있긴 하겠지만 드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온라인 모의고사 또 현장 모의고사에 출제하는 문제들은 내년도 유력한 문제들로 또 출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최소한 온라인 모의고사, 현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은요, 모의고사 왜 봅니까? 오늘은 조금 못 썼을지언정 내일 비슷한 문제 나왔다면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지금 우리 모의고사 풀고 있는 거죠. 네, 사례집에 많은 논점들을 축약 또는 변형 시켜서 출제하는 이 모의고사에서 오늘 내가 비록 못 봤지만 모범 답안도 살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강평 강의 들어보면서 답안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라는 감 잡혔고, 똑같은 문제가 오늘 출제되었다면 적을 수 있게 만드셔야겠죠. 항상 1월달 시험 보고 나면 뭡니까? 이 논점이었는데, 내가 아는 거였는데,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시험 시간 80분 동안 아주 심각한 정말 긴장감 극도로 유지되는 그 상황에서 답안 적는 거,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모의고사, 온라인 모의고사 반환점 도는 이 강평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그런 점 주지시켜 드립니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조금 쌓아두기만 했다든지 적다가 마르셨다든지 했다 하더라도요, 이제 앞으로 남은 5, 6, 7, 8회차 모의고사는 정말 시간 할애하셔서 써보셔라. 진짜 시험장에서는요, 뭐라도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연습하시고 내년 1월달 성공을 위해서 지금 좀 고통스러운 거 참아가면서, 지금은요 80분 시간 할애해서 답안 적는 것도 막 스트레스고 짜증이시죠. 80분 동안 앉아있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억지로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다면 야, 너 80분 동안 아빠 앞에서 공부해. 아빠는 그동안 답안 적을 테니까. 뭐 이렇게라도 반강제적으로라도 답안지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식까지 합쳐서 우리 현장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항상 실전 연습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그 현장 모의고사도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현장 모의고사 또 올해부터 노량진에서 또 현장 모의고사 치르다 보니까 코로나 전 수준으로서 또 현장 모의고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튼 내년 1월달 나 인생 일대에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이 합격을 위해서 정말 2달 동안의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온라인 모의고사 강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분 많습니다. 이거 좀 찍어주세요. 도저히 이 시간 동안에는 내가 남은 기간 기본 강의 잘 못 들었고 사례 강의도 듬성듬성 들었으니까 뭐 온라인 모의고사 이 정도만 보면 될까요? 또 뭘 추가적으로 해야 될까요? 기타 등등. 그죠? 네. 하지만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본다면, 자, 우리 내년도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특별 권력관계 내부 구성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문 특이의 케이스 특이라고 하는 특별 권력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출제 예상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경찰 강론 중에 있어서는 경찰권 행사 또는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 책임의 원칙이 사례도 나온 지 좀 오래되었고요. 오히려 경찰 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 책임 이런 부분들이 단문으로는 우리 경감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죠.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 또 잘 포커스 맞추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한번 특별 권력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단문은 쫙 깨고 계시죠?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 특혜급인데 몇 년 동안 계속 걸쳐서 특혜급인데 특이냉, 성소용례 특색 이거 안 외우고 계신 분 없죠? 네,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행정청 그리고 이런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이런 갑들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이 나오던지 재소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니까 공무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통해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뭐라고 한다? 특별 권력 관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특별 권력 관계 중에서도 이런 내부 질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징계권이 있죠. 명령권, 징계권, 명징 이름난 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권 그런데 이 징계하기 전에 하는 가행정행이라고 하는 직위해제가 있죠. 그래서 직위해제 관련 케이스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직위해제. 그래서 특히 근무 성적 불량,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이런 거와 관련된 판단 여지 케이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판단 여지의 일반론을 묻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징계 처분,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냐 물었을 때 비례 평등까지 논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중요한 테마인 거죠. 네. 그리고 징계 처분과 관련된 또 내용 중에서도 재량 일탈납용 검토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직위해제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에 관한 불복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국공도라고 얘기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중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죠. 네. 그리고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소청을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청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시 여겨진다. 그래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에 해당하고 그렇죠. 네. 행정, 심판, 전치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러한 행정, 심판과 관련해서는 특별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분파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휘서라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놓고 보면 뭡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휘는요. 방금 얘기했던 특별행정심판위원회고 그렇죠. 행정심판이니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또 뭡니까? 합의제 행정관청에 해당하더라. 최소한 맨 마지막 결론으로서 적어야 될 부분들은 또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뭐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항상 소청을 거쳐야 되니까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 또 중요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문제도 등장하죠. 그죠? 네. 그래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에서 등장하는 부분이 2회차 모의고사 때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럼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갑에게 징계 처분 중에서도 그냥 해임으로 예를 들어 보죠. 해임 처분 내렸다라는 거죠. 네. 그랬더니 갑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니까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청 거쳤죠. 그래서 소청 거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해임 처분 취소해 주세요. 그죠? 또는 너무 중합니다. 좀 경한 징계로서 변경해 주세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결국은 이 처분을 취소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도 똑같은 거죠. 여기서 본다면 이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렇죠? 해임 처분이라는 이 처분을 취소하는 이런 재결이 났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갑이 100% 이겼으니까 다시 소송 제기할 일은 없죠. 네, 그런데 이 처분을 조금 경한 처분으로 바꿉니다. 그게 뭡니까? 처분 변경 재결이 나는 거죠. 네, 이 처분을 변경하더라. 뭘로? 정직 사물로.
그죠? 그런데 갑은 정직 사몰두 또는 강등이라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뜨뜻미지근하게 이겼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행정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네, 이렇게 이행재결이라고 하는 거죠.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청에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처분 변경 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있더라라는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재결과 관련된 부분, 이게 행정심판에서 인정되는 인용 재결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고조문 나중에 봐보면 여기서는 취소 명령 재결도 있다고요. 근데 행정심판을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에 있어서 특별행정심판은 처분청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처분을 취소해라 라고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일반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행정심판법에서의 인용 재결은 여기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것은 법적 성질이 형성재결이라고 하는 거죠. 이 형성재결이다 이 말이. 즉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행하더라라는 거죠. 이 처분 취소한다 이렇게. 이 처분 변경한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처분 변경을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행재결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재결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효력과 관련된 문제도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즉 형성재결인지 이행재결인지를 또 잘 구분해야 되는 문제. 여튼 이 그림과 관련해서는 특히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잘 따져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 그림으로 끝나지만 그죠? 하지만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요. 또 여기에서 그림이 하나 더 그려지는 거죠. 후속 처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행정청이 해임하였다. 그리고 갑이 소청을 제기했더니 그쵸?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정직 사몰로 변경 하라라는 거죠. 국어적 표현도 또 잘 해야 되겠죠. 이거는 하라고. 형성재결은요. 한다. 이러고 하라 이거고. 이거는 변경 하라 이렇게 명하는 거고. 그쵸? 네. 이렇게. 변경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인 거죠. 그래서 이렇다면 기속력에 의해서 행정청이 이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직 사몰 처분을 내렸다. 그랬을 때 갑은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이런 처분 등이라고 했을 때 원처분 존재, 재결 존재, 또 변경된 처분 존재 세 가지의 학설이 있는 거고 처분, 변경, 재결은 요 뒤에 것이 없으니까 학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든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단어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 즉 이 나의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따라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소송 대상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하는 것들. 이것도 유력한 문제다. 나중에 또 상세히 모의고사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점 또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요것과 관련돼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에서 가장 결합돼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피고 적격의 문제와 제소기간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왜 결합돼서 잘 나오냐? 만약에 이 피고 적격을 재결에 대해서 대상 적격으로 놓고 본다면요. 우리 항상 피고 적격은 뭐였습니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처분이라면 처분청이 되는 거고 처분 등에 해당하는 재결에 해당한다면요.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런 우리 공무원 징계 처분과 관련된 소청에서의 어떤 변경 재결이나 변경 명령 재결 이런 것들은요. 다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피고 적격의 일반론 쓰고 난 다음에 이 원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라 하더라도요.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소기간도 살펴야 되는데
재결을 거친 경우잖냐. 재결소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네, 암튼 이런 것들. 그래서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요 근래 경찰 간부 시험 주관식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또 조금 처분 변경 재결이 우리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온라인 모의고사도 출제했던 부분이죠. 암튼 처분 변경 재결이든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든 국가고시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 잘 정리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과 그다음 이런 법상의 징계 처분도 존재하지만 이런 징계를 감경해서요 불문 경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불문 경고가 대상 적격이 인정되냐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것도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모의고사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직위해제가 가행정행인데 1차 직위해제, 그 다음 또 다른 사유로서 2차 직위해제, 이런 거 관련했을 때 협의 소유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 다 한번 풀어보셨던 거죠. 자, 이것도 요 근래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이니까 우리 외부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출제 유력한 문제로 떠오르는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년 1월달 시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1회차부터 4회차까지의 모의고사들 대부분 또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행정심판이죠. 우리는 특별행정심판이긴 하지만 지금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 행정기본법이 왜 제정되었냐? 말 그대로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어떤 침익적 행정작용들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다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런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하기 위해서 구제 수단을 좀 더 넓혀 놓은 거죠. 개별법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처분청에 대하여 하는 이의 신청, 이것도 일반법을 만들어 놓았고요. 일반 규정을, 그죠? 네, 언제까지 해야 되고 기타 등등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처분의 재심사제도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불가쟁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 내년도 2023년 3월에 시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의 신청과 구별해야 되는 행정심판의 중요도, 그다음 불가쟁력,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다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 위해서 인정된 제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특별행정심판으로서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우리 경찰 시험에 있어 경감 승진 시험에 있어서도 이 행정심판의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고유 제도들, 그래서 올해 붙어야 됩니다. 그죠? 올해 안 붙고 내년에도 재수하다 보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행정기본법의 새로운 제도들, 그죠? 또 행정심판과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다시 추가되어서 공부할 때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공부량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2달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가장 기본적인 내용 뭐 이런 부분으로서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권력관계, 그리고 특별권력관계 내부에 있어서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 근데 법상의 징계가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 이것도 처분성이 인정되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불문경고도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겠네, 이런 부분들인 거죠. 네, 그리고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서의 가행정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특별행정심판이니까 소청심판위원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 재결의 종류와 관련해서 재결의 효력을 묻는다든지, 그렇죠? 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결합되는 피고적격 제소기간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년도 유력한 문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1회차부터 4회차 온라인 모의고사에 다 출제한 부분들이고 뭐 사례집에도 다 있긴 하죠. 네, 근데 조금 더 변형시켜서 출제한 문제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또 이제 이에 더해서 살펴볼 문제가 경찰법 강론상에 있는 문제들 중에 경찰 책임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늘 중요하다고 했는데 경찰 책임의 원칙 단문, 그 다음 제3자 경찰 책임 단문,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의 이 경찰 책임의 원칙을 사례로서 내는 문제
또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 책임 원칙 관련된 케이스가 또 내년도 또 유력한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신 검문과 무기 사용이지만, 또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또 우리 경찰 작용, 하다못해 검경 수사권 조정 되면서 경찰의 역할이 좀 더 커졌고, 그러면서 계속 학계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우리 경지법에 있는 보호 조치와 그다음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이 정도도 또 단문 정리도 잘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죠. 다 모의고사에서 수록했던 또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직 뭐 경찰 책임 관련 문제는 뭐 안 냈지만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뭐 이런 점을 포커스 맞추어서 또 하나하나 사실관계 읽어보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쓰는 것도 항상 사례 강의할 때 답안의 틀을 딱 만들어 놓았죠. 항상 논점을 읽고 답안을 쓰려고 하면 헐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장에서 가장 중압감, 긴장감 높을 시험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요, 빨리 단문부터 정리하시라 이 말이죠. 왜? 사례 사실관계 몇 줄 읽고는 논점 안 찾아진다고요. 근데 긴장감 극도에 있는 상태에서 사례 읽고 계시다,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온 거 아니야? 오히려 1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긴장도 손 떨리는 게 막 2배로 떨린다 이런 얘기예요. 네, 따라서 단문 2개 외웠다면 쓰는 거고 못 외웠다면 못 쓰는 거죠. 하지만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2문자 정도 전체 목차는 외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 단문부터 전체 목차 딱 정리해 놓고, 그리고 한 30분 내에 이 단문 2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례에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서 단문은 외운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사례는요 논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헐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막힐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설문일에서는 뭐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된다, 그리고 문제된다 논점 쓰고 난 다음에 그 논점과 관련된 목차들이 팍팍팍 예하 목차로 들어간다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단문부터 2문자 정리하고 이랬던 이유가 사례 답안 잘 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외워놨던 부분이죠. 여튼 이제 요런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회차부터 4회차 모의고사, 온라인 모의고사 강평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